어제 시험관 시술 결과 때문에 많이 걱정했을 텐데. 준영 씨, 아침밥은 꼭 먹고 가요. 괜찮아, 은주야. 당신 몸이 제일 중요해. 우리 둘이 행복하면 됐지. 아이는 천천히 생각하자. 당신만 있으면 정말 다행이에요. 강은주는 남편이 현관문을 나서는 뒷모습을 바라보며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아침 햇살이 거실 창문을 통해 쏟아져 들어왔고 그녀는 설거지를 하며 평온한 하루가 시작되는 것을 느꼈다. 결혼한 지 15년 그녀의 삶은 늘 이런 식이었다. 남편 박준영이 출근하고 그녀는 집안일을 하며 저녁을 준비하고 남편이 돌아오면 함께 저녁을 먹는 일상이 반복되었다. 아이가 없다는 것이 유일한 아쉬움이었지만 그것조차도 남편의 헌신적인 배려 덕분에 큰 상처가 되지 않았다. 최근까지 시험관 시술을 여러 차례 시도했지만 번번이 실패했다. 그럴 때마다 준영은 은주의 손을 꼭 잡아주며 괜찮다고 당신만 건강하면 된다고 말해주었다. 그 말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는지 은주는 매번 눈물을 글썽이며 고마워했다. 은주는 설거지를 마치고 거실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다. 아파트 단지 내 정원에는 이른 봄꽃들이 피어나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인생이 이 꽃들처럼 평화롭고 아름답다고 생각했다. 경제적으로 남편에게 의존하고 있었지만 그것이 부끄럽거나 불안하지 않았다. 오히려 남편의 든든한 보호 아래 있다는 사실이 그녀에게는 큰 안정감을 주었다. 준영은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사업가였다. 사업이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으면서 은주에게 일할 필요가 없다고 했고 은주도 그 말에 순순히 따랐다. 결혼 초반에는 파트타임으로 일을 했지만 남편의 권유로 일을 그만두고 전업주부가 된 지도 어느덧 10년이 넘었다. 그녀는 그 선택을 후회한 적이 없었다. 남편이 모든 것을 책임져 주었고 그녀는 그저 남편을 믿고 따르기만 하면 되었다. 오후가 되자 은주는 마트에 장을 보러 나갔다. 장바구니를 들고 신선식품 코너를 둘러보며 저녁 메뉴를 고민했다. 준영이 좋아하는 갈비찜을 해야겠다고 생각하며 고기를 골랐다. 계산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그녀는 문득 자신의 삶이 얼마나 평온한지 새삼 깨달았다. 이렇게 평범하고 안정적인 일상이 계속될 것이라고 앞으로도 남편과 함께 행복하게 살아갈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다. 하지만 그날 저녁 그녀의 세계는 완전히 무너지기 시작했다. 준영이 퇴근 후 집에 돌아왔을 때 그의 표정은 평소와 달랐다. 무언가 심각한 고민이 있는 듯 보였고 저녁 식사 내내 말이 없었다. 은주는 불안한 마음에 여러 번 물어보았지만 준영은 그저 괜찮다는 말만 반복했다.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던 은주는 거실에서 들려오는 남편의 목소리에 손을 멈췄다. 그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평소에 자신감 넘치던 목소리와는 전혀 달랐다. 은주는 가슴이 쿵쾅거리기 시작했다.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예감이 스쳐 지나갔다. 그녀는 서둘러 손을 닦고 거실로 나갔다. 준영은 소파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은주가 다가가자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빛에는 죄책감과 두려움이 가득했다. 은주는 무릎이 후들거렸지만 억지로 침착함을 유지하며 남편 옆에 앉았다. 공기가 무거웠다. 시계 초침 소리만이 정적을 깨뜨렸다. 그리고 준영의 입에서 믿을 수 없는 말들이 쏟아져 나왔다. 은주는 처음에는 그 말들이 무슨 뜻인지 이해할 수 없었다. 아니, 이해하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준영이 계속 말을 이어가자 현실이 서서히 그녀를 짓눌러 왔다. 15년간 쌓아온 신뢰와 안정감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은주의 손은 떨렸고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다.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다. 그저 남편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마치 다른 세상의 소리처럼 들렸다. 이것은 꿈이 아닐까? 악몽이 아닐까? 하지만 남편의 떨리는 목소리와 그의 눈가에 맺힌 눈물은 너무나도 현실적이었다. 은주는 숨을 쉬기조차 힘들었다. 가슴이 답답하고 목이 메었다. 그녀는 입술을 깨물며 눈물을 참으려 했지만 이미 눈가가 뜨거워지고 있었다. 평온했던 오후의 햇살이, 장을 보며 느꼈던 행복이, 저녁 식사 준비를 하며 기대했던 평범한 일상이 모두 허상이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준영은 계속해서 사과했지만 그 사과는 은주의 귀에 제대로 들어오지 않았다. 그녀의 세계는 이미 무너지고 있었고 그 잔해 속에서 그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15년이라는 시간, 그 모든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그리고 그 순간들 하나하나가 이제는 고통으로 다가왔다. 준영의 고백은 은주가 상상할 수 있는 최악의 시나리오보다 더 끔찍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에게 다른 여자가 생겼다고 말했다. 약 3개월 전부터 만나온 여자가 있고 그 여자가 임신을 했다는 것이었다. 은주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힘이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다. 지난 3개월 동안 준영은 평소와 다름없이 은주에게 다정했다. 시험관 시술 준비를 함께했고 병원에도 동행했으며 실패했을 때 위로해 주었다. 그 모든 순간들이 거짓이었단 말인가? 은주는 믿을 수 없었다. 아니, 믿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남편의 표정은 진지했고 그의 목소리에는 결연함이 묻어났다. 은주는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다. 그저 남편을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다. 준영은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다. 그는 미안하다고, 정말 미안하다고 반복했지만 아이가 생긴 이상 그 여자를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은주에게 이혼을 요구했다. 이혼. 그 단어가 은주의 귓가에 울려 퍼졌다. 15년간 함께한 남편이, 자신을 그토록 아낀다고 말했던 남편이 이제 자신을 떠나겠다고 말하고 있었다. 은주는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꼈다. 눈물이 멈추지 않고 흘러내렸고 그녀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준영은 경제적인 지원은 계속하겠다고 약속했다. 아파트 한 채를 은주 명의로 주고 당분간 생활비도 지원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은주에게 그런 것들은 아무 의미가 없었다. 그녀가 원했던 것은 돈이 아니라 남편과의 관계였고 함께 만들어온 삶이었다.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지고 있었다. 은주는 울음을 터뜨렸다. 감정을 억누를 수 없었다. 배신감과 분노, 슬픔과 절망이 뒤섞여 그녀를 짓눌렀다. 그녀는 소리내어 울었고 준영은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은주는 남편을 향해 소리쳤다.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고, 자신을 이렇게 배신할 수 있느냐고 따졌다. 하지만 준영의 태도는 확고했다. 그는 이미 결심을 굳힌 상태였고 은주의 눈물도 그의 마음을 돌리지 못했다. 오히려 그는 빨리 정리하는 것이 서로에게 좋다고 말했다. 그 말에 은주는 더욱 분노했다. 자신의 15년이 그에게는 그렇게 쉽게 정리할 수 있는 것이었단 말인가? 은주는 남편에게 매달렸다. 다시 한번 생각해달라고, 자신을 버리지 말아달라고 애원했다. 하지만 준영은 고개를 저었다. 그는 이미 그 여자에게 책임을 지기로 마음먹었고 아이가 태어나면 함께 살 계획이라고 말했다. 은주는 그 말을 듣고 더욱 절망했다. 자신은 15년 동안 아이를 갖지 못했는데 그 여자는 단 3개월 만에 임신을 했다는 사실이
그녀를 더욱 비참하게 만들었다. 밤은 깊어갔지만 은주는 잠들 수 없었다. 그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다. 옆에는 준영이 등을 돌리고 누워 있었다. 과거에는 서로를 껴안고 잠들었지만 이제는 그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이 생겨버렸다. 은주는 그 벽을 느끼며 더욱 외로움을 느꼈다. 다음 날 아침 은주는 부은 눈으로 일어났다. 거울을 보니 자신의 모습이 처참했다. 얼굴은 창백했고 눈가는 붉게 부어 있었다. 그녀는 세수를 하며 눈물을 삼켰다. 준영은 이미 출근한 상태였고 집은 텅 비어 있었다. 은주는 혼자 남겨진 집에서 무력감을 느꼈다. 그녀는 소파에 앉아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았다. 사람들은 평소와 다름없이 일상을 살아가고 있었다. 하지만 은주의 세계는 멈춰버린 것 같았다.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다. 그저 남편의 말들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다. 은주는 자신이 얼마나 남편에게 의존해 왔는지 깨닫기 시작했다. 경제적으로도 정서적으로도 그녀는 준영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되어 있었다. 15년 동안 그녀는 남편의 보호 아래 안전하게 살아왔지만 이제 그 보호막이 사라지자 그녀는 세상에 혼자 남겨진 듯한 두려움을 느꼈다. 며칠 동안 은주는 집안에만 틀어박혀 있었다. 밥도 제대로 먹지 못했고 잠도 거의 자지 못했다. 그녀는 점점 쇠약해져 갔고 정신적으로도 무너져 내렸다. 준영은 여전히 출퇴근을 반복했지만 두 사람 사이의 대화는 거의 없었다. 은주는 남편을 볼 때마다 울음이 터져 나왔고 준영은 그런 그녀를 외면했다. 은주는 자신이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이혼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계속 버텨야 하는 것인지 알 수 없었다. 그녀의 머릿속은 혼란스러웠고 마음은 산산조각 나 있었다. 그녀는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지만 누구에게 이야기해야 할지도 막막했다. 은주는 결국 오랜 친구인 김수진에게 연락했다. 수진은 사회복지사로 일하며 많은 사람들의 고민을 들어주는 일을 해왔기에 은주는 그녀라면 자신의 이야기를 이해해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수진은 은주의 다급한 목소리를 듣고 바로 만나자고 했다. 두 사람은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다. 은주는 수진을 보자마자 눈물을 터뜨렸다. 그동안 억눌렀던 감정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다. 수진은 은주의 손을 잡아주며 천천히 이야기를 들어주었다. 은주는 준영의 외도와 임신 사실, 그리고 이혼 요구에 대해 모두 털어놓았다. 이야기를 다 듣고 난 수진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녀는 은주의 고통을 이해했지만 동시에 은주가 처한 상황의 본질을 꿰뚫어 보고 있었다. 수진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은주가 느끼는 고통은 단순히 배신감 때문만이 아니라 남편에게 과도하게 의존해온 자신의 삶 때문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은주는 처음에 수진의 말을 이해하지 못했다. 자신은 남편을 사랑했고 남편도 자신을 사랑한다고 믿었다. 그런데 의존이라니? 수진은 천천히 설명했다. 은주가 15년 동안 남편의 보호 아래 안전하게 살았지만 그것이 은주 자신의 자립성을 약화시켰다는 것이었다. 경제적으로도 정서적으로도 은주는 준영 없이는 존재할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렸다. 수진의 말은 은주에게 충격으로 다가왔다. 하지만 그녀는 부인할 수 없었다. 실제로 은주는 남편 없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했다. 일을 한 지도 10년이 넘었고 사회적 관계도 대부분 남편을 통해 형성되어 있었다. 그녀는 자신만의 커리어도 독립적인 경제력도 없었다. 은주는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닫기 시작했다. 남편이 잘해준다는 이유로
안전하다는 이유로 그녀는 스스로를 남편의 그늘 아래 숨겨버렸다. 그리고 이제 그 그늘이 사라지자 그녀는 햇빛 아래 드러난 자신의 나약함을 마주해야 했다. 수지는 은주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지금이 은주가 진정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라고. 하지만 은주는 여전히 분노와 슬픔에 사로잡혀 있었다. 그녀는 수진에게 물었다. 그렇다면 자신은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그냥 남편을 용서하고 보내줘야 하느냐고. 수진은 고개를 저었다. 용서하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선택을 하라는 것이었다. 은주가 남편에게 매달리는 것은 결국 자신을 더욱 비참하게 만들 뿐이라고 말했다. 은주는 수진의 말을 곱씹었다. 그녀는 지난 며칠 동안 남편에게 매달렸고 울며 애원했다. 하지만 그것이 상황을 바꾸지 못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오히려 그럴수록 그녀는 더욱 초라해졌고 남편은 더욱 냉정해졌다. 은주는 이제 다른 방법을 생각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수지는 은주에게 한 가지 조언을 더 해주었다. 남편이 제안한 경제적 보상을 받아들이되 그것에 만족하지 말라고. 은주는 자신이 받을 수 있는 정당한 권리를 찾아야 하고 동시에 감정적으로 남편으로부터 독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것이 은주가 앞으로 살아갈 힘을 얻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카페를 나서며 은주는 조금씩 정신을 차리기 시작했다. 수진의 말이 그녀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졌다. 그녀는 더 이상 울지 않기로 했다. 울음은 아무것도 바꾸지 못했다. 이제 그녀는 냉정하게 현실을 직시하고 자신을 위한 최선의 선택을 해야 했다. 집으로 돌아온 은주는 거울 앞에 섰다. 부은 얼굴과 창백한 피부 그리고 생기 없는 눈빛을 보며 그녀는 다짐했다. 더 이상 남편의 그늘에 숨지 않겠다고. 더 이상 누군가에게 의존하지 않겠다고. 그녀는 자신이 강해져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그날 밤 준영이 집에 돌아왔을 때 은주는 평소와 달랐다. 그녀는 울지 않았고 매달리지도 않았다. 대신 침착하게 준영을 마주 보았다. 준영은 은주의 변화를 감지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두 사람 사이에는 긴장감이 흘렀다. 은주는 준영에게 말했다. 이혼에 대해 생각해 보겠다고. 하지만 조건이 있다고 덧붙였다. 준영은 놀란 표정으로 은주를 바라보았다. 은주는 더 이상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그녀의 눈빛에는 결연함이 서려 있었다. 준영은 은주가 변했다는 것을 느꼈고 그것이 그를 불안하게 만들었다. 은주는 그날 밤 혼자 방에 앉아 생각에 잠겼다. 그녀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깊이 고민했다. 수진의 조언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도망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정면으로 이 상황을 맞서야 했다. 며칠 동안 은주는 자신의 감정을 추스르며 계획을 세웠다. 그녀는 이혼이 불가피하다면 최소한 자신이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자존감을 지키는 것이었다. 은주는 더 이상 남편에게 굴복하지 않기로 결심했다. 은주는 수진과의 대화 이후 며칠간 혼자 시간을 보내며 자신의 마음을 정리했다. 그녀는 더 이상 눈물을 흘리지 않았고 대신 냉정하게 상황을 분석하기 시작했다. 15년이라는 세월 동안 그녀가 얻은 것과 잃은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차근차근 생각했다. 은주는 자신이 준영에게 과도하게 의존해왔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그것은 부끄러운 일이었지만 동시에 현실이었다. 그녀는 결혼 생활 동안 남편의 보호 아래 안전하고 편안하게 살았다. 경제적으로 걱정할 필요가 없었고 정서적으로도
남편의 사랑을 믿으며 살았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지면서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취약한 존재인지 깨달았다. 은주는 수진의 말을 되새겼다. 남편이 베푼 혜택이 클수록 그것을 잃었을 때의 고통도 크다는 말. 그 말이 이제는 이해되었다. 은주는 10년 동안 남편으로부터 받은 것들이 너무 많았기에 그것을 잃는다는 사실이 견딜 수 없이 고통스러웠다. 하지만 수지는 그것이 지속 가능한 관계가 아니었다고 말했다. 은주는 그 말의 의미를 깊이 생각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되었지만 사실 그녀와 준영의 관계는 불균형했다. 준영은 주는 사람이었고 은주는 받는 사람이었다. 은주는 남편에게 감사했지만 동시에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렸다. 그녀는 누군가의 아내일 뿐 강은주 자신은 아니었다. 수지는 은주에게 또 다른 만남을 제안했다. 이번에는 좀 더 구체적인 대화를 나누고 싶다고 했다. 은주는 흔쾌히 응했다. 그녀는 이제 누군가의 조언이 필요했고 수진이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두 사람은 다시 카페에서 만났다. 이번에는 은주가 훨씬 침착해 보였다. 수진은 그 변화를 보고 미소 지었다. 은주는 수진에게 지난 며칠간의 생각을 이야기했다. 자신이 남편에게 의존해왔다는 것을 인정했고 이제는 그 의존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말했다. 수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은주의 말을 들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다음 단계에 대해 이야기했다. 이혼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지만 은주가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수지는 은주에게 3가지 선택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첫 번째는 앙심을 품고 남편과 전쟁을 벌이는 것이었다. 외도를 폭로하고 남편의 사업에 타격을 주며 최대한 피해를 입히는 방법이었다. 수지는 이것을 하책이라고 불렀다. 이 방법은 일시적인 복수심을 충족시킬 수는 있지만 결국 은주 자신도 망가뜨릴 것이라고 경고했다. 두 번째는 이혼을 최대한 오래 끌면서 더 많은 재산과 보상을 받아내는 것이었다. 법적으로 유리한 위치를 점하고 준영이 제시한 조건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요구하는 방법이었다. 수지는 이것을 중책이라고 불렀다. 이 방법은 실리를 챙길 수 있지만 그 과정에서 은주가 자존감을 잃고 돈에 집착하는 사람이 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세 번째는 깨끗하게 이혼을 받아들이고 지난 15년에 감사하며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이었다. 앙심도 과도한 욕심도 버리고 정당한 묵만 받은 후 홀로 서기를 하는 방법이었다. 수지는 이것을 최상책이라고 불렀다. 이 방법은 가장 어렵지만 은주가 진정으로 자유로워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간주했다. 은주는 3가지 선택지를 듣고 깊은 고민에 빠졌다. 처음에는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컸다. 남편이 자신에게 준 고통을 그대로 돌려주고 싶었다. 하지만 수진의 말처럼 그것은 결국 자신을 망가뜨리는 일이라는 것을 알았다. 두 번째 선택지도 매력적이었다. 최소한 경제적으로 안정을 얻을 수 있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자신이 돈에 집착하는 사람이 되는 것은 원치 않았다. 은주는 3번째 선택지에 대해 깊이 생각했다. 깨끗하게 이혼을 받아들인다는 것. 그것은 남편을 용서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자신을 위한 선택이었다. 지난 10년을 부정하지 않고 그 시간 동안 받은 사랑과 보호에 감사하며 그것을 발판 삼아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 수지는 그것이 가장 성숙하고 지혜로운 선택이라고 말했다. 은주는 수진에게 물었다. 정말 자신이 그렇게 할 수 있을지. 수진은 은주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할 수 있다고. 은주는 지금까지 남편의 그늘에 가려져 있었지만
사실 그녀 안에는 강한 힘이 있다고. 다만 그 힘을 사용할 기회가 없었을 뿐이라고. 이제 그 기회가 온 것이라고 수진은 격려했다. 은주는 수진의 말을 듣고 눈물이 났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감동의 눈물이었다. 수진은 은주를 믿어주었고 그녀가 할 수 있다고 응원해 주었다. 은주는 오랜만에 희망을 느꼈다. 비록 앞길이 험난하겠지만 그녀는 이제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두 사람은 카페를 나서며 함께 걸었다. 봄바람이 불었고 거리의 나무들은 새잎을 틀어내고 있었다. 은주는 그 풍경을 보며 생각했다. 자신도 이제 새로운 계절을 맞이해야 한다고. 겨울 같았던 결혼 생활이 끝나고 이제 봄이 올 것이라고. 집으로 돌아온 은주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이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알고 있었다. 최상책. 그것이 가장 어려운 길이지만 동시에 가장 자유로워질 수 있는 길이었다. 은주는 그 길을 선택하기로 결심했다. 은주는 며칠간의 고민 끝에 마침내 준영과 마주 앉았다. 이번에는 눈물도 애원도 없었다. 그녀는 침착하고 냉정한 표정으로 남편을 바라보았다. 준영은 은주의 변화에 당혹스러워하면서도 안도감을 느끼는 듯했다. 그는 은주가 이제 현실을 받아들인 것으로 생각했다. 준영은 조심스럽게 이혼 조건에 대해 이야기를 꺼냈다. 그는 자신이 준비한 서류를 꺼내 은주에게 보여주었다. 아파트 한 채를 은주 명의로 넘기고 2년 동안 매달 일정 금액을 생활비로 지원하겠다는 내용이었다. 준영은 이것이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말했다. 은주는 서류를 천천히 살펴보았다. 준영이 제시한 조건은 나쁘지 않았다. 아파트 한 채면 당분간 주거 문제는 해결될 것이고 2년간의 생활비 지원이 있다면 그 사이에 새로운 삶을 준비할 시간을 벌 수 있었다. 하지만 은주는 서류를 내려놓고 준영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은주는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자신은 아직 이혼에 동의할 수 없다고. 준영은 놀란 표정을 지었다. 은주는 계속해서 말했다. 왜 자신이 준영이 저지른 잘못에 대해 책임을 지고 그의 새로운 출발을 도와줘야 하느냐고 물었다. 준영은 당황했다. 그는 은주가 이미 이혼을 받아들인 줄 알았다. 하지만 은주는 더 이상 예전의 그녀가 아니었다. 그녀는 감정적으로 매달리지 않았지만 동시에 순순히 준영이 원하는 대로 해주지도 않았다. 은주는 냉정하게 자신의 입장을 표명했다. 은주는 말했다. 준영이 이혼을 원한다면 그것은 준영의 선택이라고. 하지만 자신은 그 선택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했다. 은주는 10년간 헌신한 자신의 시간과 노력을 생각하면 준영이 제시한 조건은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준영은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물었다. 은주는 간단히 대답했다. 나가고 싶으면 나가라고. 하지만 자신은 이혼 서류에 서명하지 않을 것이라고. 그 말에 준영은 당황했다. 그는 은주가 결국에는 받아들일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은주는 예상을 뒤엎었다. 은주의 전략은 명확했다. 그녀는 이혼을 거부함으로써 주도권을 쥐었다. 준영은 새로운 여자와 아이 때문에 빨리 이혼을 원했지만 은주의 동의 없이는 그것이 불가능했다. 은주는 이제 준영이 더 나은 조건을 제시하거나 아니면 법적 다툼을 각오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며칠 후 준영은 다시 은주를 찾아왔다. 이번에는 좀 더 나은 조건을 제시했다. 아파트 외에 추가로 현금을 지급하겠다고 했고 생활비 지원 기간도 3년으로 늘렸다. 은주는 그 제안을 들었지만 여전히 고개를 저었다. 준영은 점점 초조해졌다. 새로운 여자는 임신 중이었고
그녀는 준영에게 빨리 이혼하라고 압박했다. 하지만 은주는 꿈쩍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이 원하는 것이 돈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가 원하는 것은 존중이었고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는 것이었다. 은주는 혼자 있을 때 깊은 고민에 빠졌다. 수진이 말한 세 가지 선택지가 머릿속을 맴돌았다. 하책, 중책, 최상책. 은주는 지금 중책의 길을 걷고 있는 것 같았다. 준영으로부터 더 많은 것을 받아내려고 노력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그녀는 점점 지쳐가고 있었다. 은주는 자신에게 물었다.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돈인가, 복수인가, 아니면 진정한 자유인가? 그녀는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다. 지난 몇 주 동안 그녀는 많이 변했다. 더 이상 울지 않았고 더 강해졌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는 자신이 본질을 잃어가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밤늦게 은주는 수진에게 전화했다. 수진은 은주의 목소리를 듣고 무슨 일인지 알아차렸다. 은주는 자신이 지금 중책의 길을 걷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더 많은 것을 받아내려고 하지만 그 과정에서 자신이 행복하지 않다고 토로했다. 수진은 조용히 들어주었다. 그리고 은주에게 물었다.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고. 은주는 한참을 침묵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자유라고. 진정한 자유를 원한다고. 돈도 복수도 아닌 그저 홀로 서서 자신의 삶을 살아가고 싶다고 말했다. 수지는 은주의 대답을 듣고 미소 지었다. 은주가 이미 답을 알고 있다는 것을. 이제 남은 것은 그 답을 실행에 옮기는 용기뿐이었다. 수지는 은주에게 말했다. 최상책을 선택하라고. 그것이 가장 어렵지만 동시에 가장 은주다운 선택이라고. 은주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밤하늘에는 별이 총총했다. 그녀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내쉬었다. 이제 결단을 내려야 할 때였다.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다. 은주는 자신이 어떤 길을 선택해야 하는지 알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은주는 준영에게 이야기하고 싶다고 연락했다. 준영은 은주가 드디어 조건을 받아들인 것으로 생각하고 기대에 찬 표정으로 집에 왔다. 하지만 은주가 꺼낸 말은 그의 예상과 완전히 달랐다. 은주는 이제 자신의 진심을 말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은주는 준영 앞에 앉아 차분하게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떨림이 없었다. 준영은 은주가 마침내 이혼에 동의할 것이라고 기대하며 그녀를 바라보았다. 하지만 은주가 꺼낸 이야기는 전혀 다른 방향이었다. 은주는 말했다. 지난 며칠 동안 자신이 많은 생각을 했다고. 그리고 자신 앞에 세 가지 길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말했다. 준영은 의아한 표정으로 은주를 바라보았다. 은주는 천천히 하지만 명확하게 세 가지 선택지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했다. 첫 번째 길은 앙심을 품고 준영과 전면전을 벌이는 것이었다. 외도 사실을 주변에 알리고 준영의 사업에 타격을 주며 법적으로 최대한 괴롭히는 방법. 은주는 이것을 하책이라고 불렀다. 준영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는 은주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놀랐다. 은주는 계속해서 말했다. 하지만 그 길은 결국 자신도 망가뜨린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복수에 집착하면 지난 10년에 좋았던 기억마저 모두 증오로 물들게 될 것이고 자신은 원한에 사로잡힌 사람이 되어버릴 것이라고 말했다. 은주는 그런 삶을 원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했다. 두 번째 길은 이혼을 최대한 질질 끌면서 더 많은 재산과 보상을 받아내는 것이었다. 준영이 제시한 조건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요구하고 법적으로 유리한 고지를 점하며 실리를 철저히 챙기는 방법.
은주는 이것을 중책이라고 불렀다. 준영은 불안한 표정을 지었다. 은주는 말했다. 솔직히 말하면 그 길이 가장 현실적으로 보인다고. 경제적 안정을 얻을 수 있고 준영에게 대가를 치르게 할 수도 있다고. 하지만 그 과정에서 자신이 돈에 집착하는 사람이 되고 준영과 끝없는 법적 싸움을 벌이며 결국 지쳐 쓰러질 것이라는 것도 알고 있다고 말했다. 준영은 긴장한 표정으로 은주를 바라보았다. 그는 은주가 어떤 선택을 할지 예측할 수 없었다. 은주는 잠시 침묵했다가 세 번째 길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조금 떨렸지만 동시에 확고했다. 세 번째 길은 깨끗하게 이혼을 받아들이고 지난 10년에 감사하며 정당한 몸만 받은 후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이었다. 앙심도 과도한 욕심도 버리고 그저 자신의 길을 가는 것. 은주는 이것을 최상책이라고 불렀다. 준영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은주를 바라보았다. 은주는 말했다. 이 길이 가장 어렵다는 것을 안다고. 하지만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복수도 돈도 아니라고. 자신이 원하는 것은 자유라고 말했다. 준영의 그늘에서 벗어나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고 오롯이 자신의 힘으로 서는 것. 그것이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라고 고백했다. 준영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는 은주가 이렇게까지 깊이 생각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놀랐다. 은주는 조용히 말을 이었다. 하지만 아직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고. 세 가지 길 중 어느 것을 선택해야 할지 확신이 서지 않는다고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은주는 준영에게 시간을 달라고 요청했다. 자신이 어떤 선택을 할지 깊이 고민하고 싶다고. 준영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은주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은주의 냉정함과 성숙함이 그를 압도했다. 이것은 그가 알던 은주가 아니었다. 그날 밤 은주는 혼자 거실에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겼다. 창밖으로는 비가 내리고 있었다. 빗소리가 고요한 집안을 채웠다. 은주는 세 가지 선택지를 머릿속에서 반복해서 되새겼다. 하책, 중책, 최상책. 각각의 길이 그녀를 어디로 데려갈지 상상해 보았다. 하책을 선택하면 어떻게 될까? 은주는 준영에게 복수할 수 있을 것이다. 외도 사실을 폭로하고 그의 사업에 타격을 주며 그가 고통받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은주 자신도 망가질 것이다. 증오에 사로잡혀 과거에 집착하며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중책을 선택하면 어떻게 될까? 은주는 경제적으로 안정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준영으로부터 최대한 많은 것을 받아내고 당분간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 과정은 길고 지칠 것이다. 법적 다툼과 협상, 끝없는 신경전. 그리고 언젠가 그녀는 자신이 돈에 집착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깨달을 것이다. 최상책을 선택하면 어떻게 될까? 은주는 자유로워질 것이다. 앙심도 욕심도 버리고 가볍게 떠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가장 어려운 선택이었다. 10년을 함께한 남편을 원망하지 않고 보내준다는 것. 그에게 받은 상처를 용서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저 놓아준다는 것. 그것이 과연 가능할까? 은주는 거울 앞에 섰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물었다. 너는 누구냐고. 너는 무엇을 원하느냐고. 거울 속의 은주는 대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은주는 이미 답을 알고 있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은 복수도 돈도 아니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은 자유였다. 은주는 수진에게 전화를 걸었다. 늦은 밤이었지만 수진은 전화를 받았다. 은주는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았다. 수진은 조용히 들어주었다.
그리고 은주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졌다. 10년 후, 20년 후에 너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냐고. 은주는 그 질문에 대답하지 못했다. 하지만 그 질문은 그녀의 마음속 깊은 곳을 울렸다. 10년 후, 20년 후의 자신. 그녀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 복수에 사로잡힌 사람? 돈에 집착하는 사람? 아니면 자유롭고 당당한 사람? 수지는 말했다. 은주가 이미 답을 알고 있다고. 다만 그 답을 받아들이는 것이 두려울 뿐이라고. 은주는 눈물이 났다. 수진의 말이 맞았다. 은주는 이미 자신이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알고 있었다. 다만 그것을 실행에 옮기는 용기가 필요했다. 전화를 끊고 은주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다. 하지만 먹구름 사이로 달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은주는 그 달빛을 보며 생각했다. 비가 그치면 하늘이 맑아지듯 이 고통도 언젠가는 지나갈 것이라고. 은주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다. 잠은 오지 않았다. 머릿속에서는 수많은 생각들이 소용돌이쳤다. 하지만 그 혼란 속에서도 한 가지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었다. 최상책을 선택하라는 목소리. 자유를 선택하라는 목소리. 며칠 후 은주는 다시 수진을 만났다. 이번에는 은주가 먼저 말을 꺼냈다. 자신이 최상책을 선택하고 싶다고. 하지만 그것이 과연 가능한지, 자신에게 그럴 만한 힘이 있는지 확신이 서지 않는다고 솔직하게 말했다. 수지는 은주의 손을 잡았다. 그리고 말했다. 은주는 이미 그 힘을 가지고 있다고. 지난 몇 주 동안 은주가 보여준 변화가 그 증거라고. 더 이상 울지 않고 냉정하게 상황을 판단하며 자신의 가치를 지키려고 노력하는 모습, 그것이 바로 은주의 힘이라고 말했다. 은주는 수진의 말을 듣고 조금씩 용기를 얻기 시작했다. 그녀는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강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10년 동안 남편의 그늘에 가려져 있었지만 그 그늘이 사라지자 오히려 그녀 자신의 빛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수지는 은주에게 조언했다. 최상책을 선택한다는 것은 준영을 용서한다는 의미가 아니라고. 단지 자신을 위해 앞으로 나아간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미래를 향해 걸어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자유라고 강조했다. 은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그녀는 확신했다. 자신이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그것은 쉬운 길이 아니었다. 고통스럽고 외로운 길일 것이다. 하지만 그것이 그녀가 진정으로 원하는 길이었다. 은주는 최상책을 선택하기로 결심했다. 은주는 최상책을 선택하기로 결심했지만 그 결심을 실행에 옮기기까지는 여전히 내면의 싸움이 필요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앙심과 분노가 남아 있었다. 준영이 자신에게 준 상처는 쉽게 치유되지 않았고 때로는 복수하고 싶은 충동이 강하게 일어났다. 어느 날 밤 은주는 준영의 휴대폰을 몰래 확인하고 싶은 유혹을 느꼈다. 그 여자와 주고받은 메시지를 보고 그들의 관계를 확인하고 그것을 증거로 남기고 싶었다. 그렇게 하면 법적으로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을 것이고 준영에게 더 큰 대가를 치르게 할 수 있을 것이었다. 하지만 은주는 휴대폰에 손을 뻗다가 멈췄다. 그녀는 자신에게 물었다. 이것이 정말 내가 원하는 삶인가? 남편의 휴대폰을 뒤지고 증거를 찾고 복수를 계획하는 것이 과연 나를 행복하게 만들까? 은주는 천천히 손을 걷었다. 그녀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았다. 다음 날 은주는 친척 모임에 참석했다. 준영의 외도 사실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사람들은 평소처럼 은주에게 남편 자랑을 해보라고 농담을 건넸다. 은주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그 순간
그녀는 모든 것을 폭로하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 은주는 상상했다. 만약 지금 여기서 준영의 외도 사실을 폭로하면 어떻게 될까? 사람들은 놀랄 것이고 준영은 창피를 당할 것이며 그의 평판은 땅에 떨어질 것이다. 은주는 그 장면을 상상하며 순간적인 쾌감을 느꼈다. 하지만 동시에 공허함도 느껴졌다. 은주는 화장실로 가서 거울을 보았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에는 분노와 고통이 어려 있었다. 그녀는 자신에게 물었다. 복수가 과연 나를 치유해 줄까? 준영이 고통받는 모습을 보면 내 상처가 아물까? 은주는 고개를 저었다. 복수는 일시적인 만족을 줄 수 있을지 몰라도 그녀를 진정으로 자유롭게 만들지는 못할 것이었다. 모임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은주는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녀는 자신이 왜 이렇게 앙심을 품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았다. 그 답은 명확했다. 자존심이 상했기 때문이었다. 10년 동안 헌신했는데 버림받았다는 사실이, 자신보다 다른 여자를 선택했다는 사실이 그녀의 자존심을 짓밟았다. 은주는 깨달았다. 자신의 앙심은 사실 상처받은 자존심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자존심을 회복하는 방법은 복수가 아니라 스스로를 사랑하고 존중하는 것이라는 것을. 은주는 자신에게 말했다. 너는 충분히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준영의 선택이 너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며칠 후 은주는 수진과 다시 만났다. 수진은 은주의 표정을 보고 무언가 변화가 있었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은주는 수진에게 자신의 내면에서 일어난 변화에 대해 이야기했다. 앙심을 버리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하지만 그것이 쉽지 않다고 솔직하게 말했다. 수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앙심을 버린다는 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고. 그것은 과정이고 때로는 2걸음 전진하고 1걸음 후퇴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 노력하는 것이라고 격려했다. 은주는 수진에게 물었다. 어떻게 하면 앙심을 완전히 버릴 수 있느냐고. 수진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감사를 찾으라고. 지난 10년 동안 은주가 준영으로부터 받은 좋은 것들을 기억하라고. 그것이 앙심을 녹이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은주는 그 말을 듣고 처음에는 받아들이기 어려웠다. 어떻게 자신을 배신한 사람에게 감사할 수 있단 말인가? 하지만 수진은 설명했다. 그것은 준영의 배신을 용서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과거에 좋았던 순간들을 인정하라는 의미라고. 그렇게 함으로써 은주는 과거를 온전히 놓아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집으로 돌아온 은주는 수진의 조언을 곰곰이 생각했다. 감사를 찾으라. 그녀는 앨범을 꺼내 지난 10년의 사진들을 천천히 넘겨보았다. 결혼식 사진, 여행 사진, 일상의 소소한 순간들. 그 사진들 속에서 은주와 준영은 행복해 보였다. 은주는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이번에는 분노의 눈물이 아니라 그리움의 눈물이었다. 그녀는 그 시간들이 진짜였다는 것을 알았다. 준영의 배신이 과거를 모두 거짓으로 만드는 것은 아니었다. 그 순간들은 진짜였고 은주는 그 시간들 동안 진심으로 행복했다. 은주는 일기를 쓰기 시작했다. 지난 10년 동안 준영이 자신에게 잘해준 일들을 하나하나 적어 내려갔다. 아플 때 간호해준 일, 힘들 때 위로해준 일, 함께 웃었던 순간들. 그 모든 것들을 기억해내며 적었다. 글을 쓰는 동안 은주의 마음은 조금씩 가벼워졌다. 은주는 깨달았다. 감사한다는 것은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과거를 인정하고 감사함으로써 그녀는 그 무게를 내려놓을 수 있었다. 앙심은 그녀를 과거에 묶어두었지만
감사는 그녀를 자유롭게 만들었다. 며칠이 지나고 은주는 준영을 마주했을 때 예전과 다른 감정을 느꼈다. 여전히 상처는 있었지만 그를 향한 증오는 많이 사라져 있었다. 은주는 자신이 변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더 이상 준영에게 복수하고 싶지 않았다. 그저 자신의 길을 가고 싶을 뿐이었다. 은주는 거울 앞에 서서 자신에게 말했다. 너는 강하다고. 너는 이 고통을 이겨낼 수 있다고. 그리고 무엇보다 너는 누구의 그늘도 필요 없는 온전한 사람이라고. 은주는 그 말을 되뇌며 자신감을 얻었다. 그날 밤 은주는 깊은 잠에 빠졌다. 오랜만에 악몽 없이 평화로운 잠이었다. 그녀는 꿈속에서 넓은 들판을 걷고 있었다. 하늘은 맑았고 바람은 부드러웠다. 은주는 혼자였지만 외롭지 않았다. 오히려 자유로웠다. 그 꿈은 그녀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보여주는 것 같았다. 은주는 이제 최종 결단을 내려야 할 시간이 다가왔음을 느꼈다. 앙심을 버리고 감사를 찾는 과정을 거치면서 그녀는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명확해졌다. 그것은 복수도 돈도 아닌 진정한 자유였다. 하지만 그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마지막 관문을 통과해야 했다. 바로 준영에 대한 의존을 완전히 끊어내는 것이었다. 어느 날 저녁 준영이 퇴근 후 집에 들어왔다. 그는 여전히 불편한 표정으로 은주를 대했다. 두 사람 사이의 대화는 여전히 최소한에 그쳤다. 은주는 준영에게 이야기하고 싶다고 말했다. 준영은 긴장한 표정으로 거실 소파에 앉았다. 은주는 차분하게 입을 열었다. 그녀는 준영에게 자신이 이혼에 동의하겠다고 말했다. 준영은 놀란 표정으로 은주를 바라보았다. 그는 은주가 언제까지나 거부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태도가 바뀌었기 때문이었다. 준영은 조심스럽게 물었다. 조건은 무엇이냐고. 은주는 고개를 저었다. 조건은 없다고 말했다. 단지 준영이 처음에 제시했던 조건대로 하겠다고 덧붙였다. 아파트 한 채와 2년간의 생활비.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말했다. 준영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그는 은주가 더 많은 것을 요구할 것이라고 예상했기 때문이었다. 은주는 계속해서 말했다. 자신이 더 많은 것을 요구할 수도 있었다고. 법적으로 싸우면 더 많은 재산을 받아낼 수도 있었다고. 하지만 그렇게 하고 싶지 않다고 분명히 했다. 은주는 준영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자신은 이제 준영의 돈이나 보호가 필요하지 않다고. 준영은 당황했다. 그는 은주에게 물었다. 왜 갑자기 마음이 바뀌었느냐고. 은주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갑자기가 아니라고. 지난 몇 주 동안 깊이 생각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은주는 자신이 10년 동안 준영에게 의존했다는 것을 인정했다. 그리고 그 의존이 자신을 약하게 만들었다는 것도 깨달았다고 말했다. 은주는 말했다. 준영이 자신에게 잘해준 것은 사실이라고. 10년 동안 경제적으로나 정서적으로 은주를 보살펴준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제는 그 보살핌이 필요하지 않다고. 은주는 스스로 설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분명히 밝혔다. 준영은 말문이 막혔다. 그는 은주의 눈빛에서 진심을 읽을 수 있었다. 은주는 더 이상 그에게 매달리지 않았고 원망하지도 않았다. 오히려 그녀의 눈빛에는 평화로움이 깃들어 있었다. 준영은 그런 은주가 낯설었지만 동시에 존경스럽기도 했다. 은주는 계속해서 말했다. 자신은 준영과의 결혼 생활에서 많은 것을 배웠다고. 사랑도 받았고 행복한 순간도 많았다고. 하지만 이제는 그 관계가 끝났고 새로운 시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은주는 준영에게 행복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그 말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준영은 눈가가 촉촉해졌다. 그는 은주에게 미안하다고, 정말 미안하다고 반복해서 말했다. 은주는 고개를 끄덕이며 준영의 사과를 받아들였다. 하지만 그것이 모든 것을 용서한다는 의미는 아니었다. 단지 더 이상 그 일에 얽매이지 않겠다는 의미였다. 은주는 준영에게 한 가지 부탁을 했다. 빨리 이혼 절차를 진행하자고. 서로에게 좋은 일이라고 말했다. 준영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은주가 이렇게 성숙하게 대응할 줄은 몰랐다. 그는 자신이 은주를 과소평가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며칠 후 두 사람은 변호사 사무실에서 만났다. 이혼 합의서에 서명을 하는 순간이었다. 은주는 서류를 천천히 읽어보았다. 아파트 한 채, 2년간의 생활비 지원. 그것이 전부였다. 은주는 망설임 없이 서명했다. 준영도 그 옆에 서명했다. 서명을 마치고 사무실을 나서며 은주는 묘한 기분을 느꼈다. 슬프기도 했고 동시에 홀가분하기도 했다. 10년의 결혼 생활이 한 장의 서류로 끝났다는 사실이 비현실적으로 느껴졌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는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감도 느꼈다. 준영은 은주에게 마지막으로 말했다. 정말 미안하다고, 행복하기를 바란다고. 은주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자신도 준영이 행복하기를 바란다고. 그리고 두 사람은 각자의 길로 떠났다. 은주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그녀는 앞만 보고 걸어갔다. 집으로 돌아온 은주는 텅 빈 거실에 앉아 깊은 숨을 내쉬었다. 준영은 이미 자신의 짐을 싸서 나간 상태였다. 집은 조용했고 은주는 혼자였다. 하지만 그녀는 외롭지 않았다. 오히려 평화로웠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은주는 온전히 자신만의 공간을 가지게 되었다. 은주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해가 지고 있었다. 노을이 아름다웠다. 은주는 생각했다. 하나의 장이 끝나고 새로운 장이 시작되는 것이라고. 그녀는 두렵기도 했지만 동시에 설레기도 했다. 앞으로 어떤 삶이 펼쳐질지 알 수 없었지만 그것을 스스로 선택하고 만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이 그녀를 힘나게 했다. 그날 밤 은주는 일기를 썼다. 오늘 나는 의존의 사슬을 끊었다. 10년 동안 나를 지탱해 주었지만 동시에 나를 묶어두었던 그 사슬을. 이제 나는 자유다. 두렵지만 동시에 기대된다. 나는 이제 나 자신으로 살 수 있다. 은주는 일기를 덮고 침대에 누웠다. 그녀는 깊은 잠에 빠졌다. 그날 밤 은주는 꿈을 꾸었다. 그녀는 높은 산 정상에 서 있었다. 바람이 불었고 하늘은 무한히 넓었다. 은주는 팔을 활짝 펴고 심호흡했다. 그녀는 자유로웠다. 진정으로 자유로웠다. 이혼이 성립된 지 몇 주가 지났다. 은주는 새로운 아파트로 이사했다. 준영이 약속했던 아파트는 작지만 아늑했다. 은주는 가구를 하나씩 배치하며 자신만의 공간을 꾸며나갔다. 모든 것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느낌이었다. 이사를 마치고 은주는 박스를 정리하다가 결혼식 앨범을 발견했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앨범을 펼쳤다. 젊은 은주와 준영이 웃고 있는 사진들. 은주는 그 사진들을 보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다. 슬프기도 했고 그립기도 했지만 동시에 평화롭기도 했다. 은주는 깨달았다. 이혼했다고 해서 과거가 모두 무의미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10년이라는 시간은 그녀의 인생에서 중요한 부분이었고 그 시간 동안 그녀는 많은 것을 경험하고 배웠다. 그것을 부정하는 것은 자신의 일부를 부정하는 것과 같았다. 은주는 수진에게 전화를 걸었다. 수진은 은주의 새 집을 축하하며 방문하겠다고 했다. 며칠 후 수진은 꽃다발을 들고
은주의 집을 찾아왔다. 두 사람은 따뜻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다. 은주는 수진에게 자신의 마음 상태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했다. 은주는 말했다. 이혼을 하고 나니 예상했던 것과는 다른 감정이 든다고. 슬프거나 분노하지 않고 오히려 평화롭다고. 그리고 무엇보다 지난 10년에 대해 감사한 마음이 든다고 고백했다. 수지는 미소를 지으며 은주의 성장을 칭찬했다. 은주는 계속해서 말했다. 준영이 자신에게 잘못한 것은 분명하지만 그 이전에 그가 자신에게 베푼 사랑과 보살핌도 진짜였다고. 10년 동안 경제적으로 안정을 제공해 주었고 정서적으로도 많은 지지를 해 주었다고. 그것들이 없었다면 지금의 자신도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수지는 은주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은주가 진정으로 성숙해졌다고. 과거를 원망하지 않고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고. 그것은 은주가 진정으로 과거를 놓아주었다는 증거라고 말했다. 은주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글썽였다. 은주는 수진에게 고백했다. 처음에는 최상책을 선택하는 것이 불가능해 보였다고. 앙심도 버리고 욕심도 버리고 깨끗하게 떠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지 이해할 수 없었다고. 하지만 감사를 찾는 과정을 거치면서 그것이 가능해졌다고 말했다. 은주는 설명했다. 감사한다는 것은 상대방을 용서하는 것과는 다르다고. 그것은 단지 과거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좋았던 것은 좋았던 것으로, 나빴던 것은 나빴던 것으로 인정하는 것. 그렇게 함으로써 은주는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다고 말했다. 수지는 은주에게 물었다.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느냐고. 은주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먼저 자신을 찾고 싶다고. 10년 동안 누군가의 아내로만 살았기에 이제는 강은주 자신으로 살고 싶다고. 그리고 평소에 하고 싶었지만 못했던 것들을 하나씩 시도해보고 싶다고 말했다. 은주는 구체적인 계획을 이야기했다. 먼저 자격증 공부를 시작하고 싶다고.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따서 다른 사람들을 돕는 일을 하고 싶다고. 그리고 취미로 그림을 배우고 싶다고. 젊었을 때 그림 그리기를 좋아했는데 결혼 후에는 시간이 없어서 포기했다고 말했다. 수지는 은주의 계획을 듣고 기뻐했다. 그녀는 은주가 이제 진정으로 자신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수지는 은주에게 조언했다. 천천히 가도 된다고. 서두르지 말고 자신의 속도에 맞춰서 한 걸음씩 나아가면 된다고 격려했다. 며칠 후 은주는 오랜만에 부모님을 찾아뵀다. 부모님은 이혼 소식을 듣고 많이 걱정하고 계셨다. 은주는 부모님께 자신이 괜찮다고 오히려 행복하다고 말씀드렸다. 부모님은 처음에는 믿지 않으셨지만 은주의 밝은 표정을 보고 안심하셨다. 은주는 부모님께 말씀드렸다. 10년이 낭비가 아니었다고. 그 시간 동안 많은 것을 배웠고 성장했다고. 그리고 이제는 혼자서도 잘 살아갈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다고. 부모님은 딸의 당당한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리셨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자랑스러움의 눈물이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은주는 공원을 걸었다. 봄은 이미 끝나고 초여름이 시작되고 있었다. 나무들은 푸르렀고 꽃들은 활짝 피어 있었다. 은주는 벤치에 앉아 주변을 바라보았다. 사람들은 웃으며 걷고 있었고 아이들은 뛰어놀고 있었다. 은주는 생각했다. 세상은 여전히 아름답다고. 비록 자신은 큰 상처를 입었지만 세상은 멈추지 않고 계속 돌아간다고. 그리고 자신도 그 흐름 속에서 다시 자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은주는 미소를 지으며 벤치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앞으로 걸어갔다. 그날 밤 은주는 일기를 썼다.
10년에 감사한다. 그 시간 동안 나는 사랑받았고, 보호받았고, 행복했다. 비록 마지막이 아프게 끝났지만 그것이 그 이전의 모든 것을 무효화하지는 않는다. 나는 그 시간들을 가슴에 품고 새로운 여정을 시작한다. 감사하고 또 감사한다. 이혼 후 6개월이 흘렀다. 은주는 이제 완전히 새로운 삶에 적응했다. 그녀는 사회복지사 자격증 공부를 시작했고 주말에는 그림 수업에 다녔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낯설고 어려웠지만 점점 익숙해지면서 그녀는 자신이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은주는 이제 혼자 사는 것이 외롭지 않았다. 오히려 자유로웠다. 아무에게도 신경 쓰지 않고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깨달았다. 그녀는 아침에 일어나 커피를 마시며 하루를 계획하고 저녁에는 책을 읽거나 그림을 그리며 시간을 보냈다. 어느 날 은주는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했다. 지역 복지관에서 노인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돕는 일이었다. 은주는 노인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그들의 삶에 대해 듣는 것이 즐거웠다. 그리고 자신도 언젠가 나이가 들었을 때 이렇게 활기차게 살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 자원봉사를 마치고 나오는 길에 은주는 복지관에서 일하는 한 남성을 만났다. 그는 친절하게 은주에게 인사를 건넸고 자원봉사를 해줘서 고맙다고 말했다. 은주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오히려 자신이 더 많은 것을 배웠다고.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눴다. 그 남성은 사회복지사로 10년 넘게 일해왔다고 했다. 은주는 자신도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은주를 격려하며 이 일은 힘들지만 보람 있다고 말했다. 은주는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자신의 선택이 옳았다는 확신을 얻었다. 헤어지며 그 남성은 은주에게 연락처를 건넸다. 혹시 자격증 공부나 자원봉사에 대해 궁금한 것이 있으면 언제든 연락하라고. 은주는 감사하다고 말하며 명함을 받았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은주는 기분이 좋았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한 것 같았다. 며칠 후 은주는 수진과 만났다. 수진은 은주의 밝은 표정을 보고 기뻐했다. 은주는 수진에게 최근의 일들을 이야기했다. 자격증 공부도 잘 되고 있고 그림 수업도 재미있고 자원봉사도 보람 있다고. 수진은 은주가 정말 달라졌다고 말했다. 은주는 수진에게 고백했다. 처음에는 이혼이 끝이라고 생각했다고. 자신의 인생이 망가졌다고 생각했다고. 하지만 이제는 그것이 새로운 시작이었다는 것을 안다고. 은주는 이혼을 통해 진정한 자신을 찾았고 자유를 얻었다고 말했다. 수지는 은주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자랑스럽다고. 은주가 가장 어려운 길을 선택했고 그 길을 끝까지 걸어왔다고. 최상책을 선택한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는데 은주는 해냈다고. 수지는 은주가 이제 진정으로 자유로운 사람이 되었다고 말했다. 은주는 수진에게 감사하다고 말했다. 수진이 없었다면 자신은 지금 여기 있지 못했을 것이라고. 수진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모든 것은 은주 스스로 해낸 것이라고. 자신은 단지 곁에서 응원했을 뿐이라고. 하지만 은주는 수진의 조언과 지지가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 잘 알고 있었다. 시간이 더 흘러 1년이 되었다. 은주는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땄고 복지관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돕는 일에서 큰 보람을 느꼈다. 자신도 한때 어려운 시기를 겪었기에 그들의 아픔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었다. 은주는 그림 실력도 많이 늘었다. 그녀는 주말마다 야외로 나가 풍경을 그렸다. 그림을 그리는 동안 은주는 완전히 평화로웠다.
과거의 상처도 미래의 걱정도 모두 사라지고 오직 현재에 집중할 수 있었다. 그것이 은주에게는 가장 큰 치유였다. 어느 날 은주는 거리에서 준영을 우연히 마주쳤다. 그는 여자와 함께 있었고 그녀의 배는 불러 있었다. 은주는 처음에는 놀랐지만 곧 마음을 가라앉혔다. 준영도 은주를 보고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두 사람은 잠시 서로를 바라보았다. 은주는 먼저 미소를 지으며 인사했다. 준영은 조심스럽게 인사를 받았다. 그는 은주에게 어떻게 지내느냐고 물었다. 은주는 잘 지낸다고 행복하다고 대답했다. 그 말은 진심이었다. 준영은 안도하는 표정을 지었다. 그는 은주에게 미안하다고 행복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은주는 고개를 끄덕이며 준영에게도 행복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리고 두 사람은 각자의 길로 갔다. 은주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그녀는 더 이상 준영에게 아무런 감정도 느끼지 않았다. 원망도 그리움도 아무것도. 그저 한때 함께했던 사람일 뿐이었다. 집으로 돌아온 은주는 거울 앞에 섰다. 거울 속의 자신은 1년 전과는 완전히 달라 보였다. 눈빛에는 자신감이 넘쳤고 표정은 밝았다. 은주는 자신에게 말했다. 잘했다고. 최상책을 선택한 것이 정말 옳은 선택이었다고. 은주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해가 지고 있었다. 하늘은 붉게 물들어 있었고 새들이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다. 은주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그녀는 지금 이 순간이 행복했다. 진정으로 행복했다. 누군가에게 의존하지 않고 자신의 힘으로 서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자유인지 깨달았다. 그날 밤 은주는 마지막 일기를 썼다. 40대 나의 새로운 시작. 10년의 결혼 생활이 끝났지만 나의 인생은 끝나지 않았다. 오히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다. 나는 자유롭다. 나는 강하다. 나는 행복하다. 그리고 무엇보다 나는 나 자신이다. 은주는 일기를 덮고 침대에 누웠다. 그녀는 깊은 잠에 빠졌다. 꿈속에서 은주는 넓은 바다를 바라보고 있었다. 파도가 밀려왔다가 물러갔다. 은주는 맨발로 모래사장을 걸으며 미소 지었다. 그녀는 자유로웠다. 진정으로 자유로웠다. 그리고 그 자유 속에서 은주는 가장 아름답게 빛나고 있었다.